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레알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우리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폐막식 무대에 오른 사람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죠. 엑소CL 등등. 자, MB 아들 이시영 16시간 조사받고 귀가 MB 소환 초읽기 들어갔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소환된다는 재빨대의 소식통입니다. 첫 곡 젊음의 상징이죠. YMCA 빌리지 피플의 YMCA 들어가면서 청년 출발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함께 하시죠. 자, 읽어주세요. 네, 박성호님께서 그 영맨 아까 노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YMCA 그 영맨이 자꾸 영미 예. 네, 영미로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영미 네, 영미 진짜 뭐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이 아닐까 예. 국민들 사이에서. 네, 그런데 스웨덴전하고 하는 걸 봤더니요. 네, 안타까움보다도 일본전하고 하면서 일본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결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예. 뭐 정신력과.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런 이제 거를 다. 또 연장전인데 연장전은 뭐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 컬링은 연장전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무슨 엑스트라 엔드라고 하나요? 네, 그런 그랬던 것 그런 같은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때 그래서 7대6으로 이기면서 네. 사실 그때 이제 모든 진이 다 기가 다 쇠한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중결승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그럼요. 어마어마한 네. 성과죠. 네. 그리고 스웨덴 멀리서 왔는데 금메달 하나 우리가 또 주고 하고 일본은 옆에서 왔으니까 안 주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동메달을 딸 정도로 강팀이었는데 예. 일본을 꺾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 아니면 일본이 받은 동메달은 똥메달이에요. 이러는데 이제 공중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고. 방금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공중파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 공중파니까 그렇게 안 한다. 네, 공중파는 그렇군요. 이 기본적인 품격과 예의를 지켜야죠. 그렇게 안 네. 한다. 팟캐스트는 그 똥메달입니다. 이러죠. 네. 근데 이게 공중파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렇게 비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한 4번 정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똥메달이라고요? 예, 그런 거 안 해요, 저. 네, 그렇군요. 또 계속 공중파니까요. 읽어주세요. 예, 이경신님께서 봉주 무슈 반가워요라고. 예, 이건 발음 정확히 해서 몽주르무슈. 무슈. 네. 불어죠, 불어. 예.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서. 미스터란 뜻인가요? 아니요, 봉주르무슈 하게 되면 그렇죠. 남자에게 인사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봉주르무슈. 잘 모르겠어요. 그 불어인데요. 불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어요? 예. 아, 뭔가. 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요. 아,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작부터 불안했어요.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시죠. 네, 그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용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렇죠.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자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스 소송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 예.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 검찰이 최근 김백준 전 청와대 그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이 보고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달 말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이 있는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이게 보물창고예요. 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국가 기밀까지 나왔다고 예, 하죠.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절대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또 오랜 정치한 판단을 추정을 해보면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이후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이명박 잡자마자 20년 집권하겠다. 네. 최소 30년까지 간다. 이른바 이제 컨틴전시 플랜.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예, 이 비상 상황에 이제 플랜 B를 할 때 네. 보통 이제 경영학 용어 아니에요. 컨틴전시 플랜. 네. 경제학 용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근데 그런 플랜까지 다 있어서 30년 집권한다. 그러니까 말하고 닳도록 거기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재산이 다 그 차명이거든요. 네. 그 분쟁이 붙잖아요. 그렇죠.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누구에게 차명으로 받았고 내 재산이 다 우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종잣돈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재산이 이 분쟁이 붙어버리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거기다 갖고 있어서 나중에 혹시 있을 모를 네. 단 1억도 뺏기지 않겠다. 차명이면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기가 뭐하니까 그 그렇죠. 근거를 마련했다. 근거를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재판에 대비했다. 그냥 한 1억 어디 줄 생각하고 아유 뭐 차명이었는데 그냥 이 주는 셈 치고 뺏겨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단 1억도 이게 지금 140억 돌려받으려다 이 문제 이 사단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건데. 네. 발목이 아니라 이제 그 쥐덫에 갇히는 거죠 이제. 네. 깊은 태클이 네, 들어온 거죠. 어쨌건 폭 씌워주마. 감옥의 그물을 폭 씌워주마. 얼마 안 남았다라고 예.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나 영어로 다음 영어 주 중에 행정에 소환될 수도 계속 있다고. not that far. 그렇게 멀지 뭐라고요? 않았다. 그렇게 Not 멀지 that 않았다. far. 네.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군요. 이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의 제목은 VIP 보고라고 하는데요. 오호. 이 작성 시점은 2009년 중반이고요. 오호.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그 투자금 반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런 보고 형식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 다스의 소송 비용은 월 12만 5천 달러씩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용은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송 변호를 맡은 미국 로펌인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이렇게 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나온 이제 김석한 변호사는 이 소송 비용 대납을 위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접촉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이 문건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고요. 이 문건과 함께 검찰이 뭐 이런 비슷한 문건을 여러 가지 확보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준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삼성이 다스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예. 첫 번째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예. 이거는 검찰이 이제 증명을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셈이죠. 뇌물죄 40억. 네. 이게 난 궁금해요. 뇌물죄가 40억이 될 거냐 아니면 30억이 될 거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40억을 삼성이 대납을 했대는데 10억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MB가 10억 받아와라. 네, 그걸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네. 근데 못 찾아왔거든요. 아, 네. 그럼 뇌물은 40억이 될까 30억이 될까? 그거는 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변호사예요? 아니요. 모른다 그러세요 그냥. 그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40억 준 거기 때문에. 네. 40억 아예 40억의 준 거기 뇌물이에요.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그 10억을 30억을 또 찾아보겠다고. 그때 이제 찾아왔으면 네. 찾아왔으면 뇌물이 30억일까요? 40억일까요? 찾아왔으면 40억 되지 않겠어요, 확실히? 그렇죠. 네. 안 찾아와도 40억, 찾아와도 40억.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함정 놓고 질문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30억은 몰랐네요. 성립이 안 돼요, 아예. 네. 어쨌건 그 10억마저 이제 깨알같이 네. 굳이 그걸 또 챙기자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마저 10억 제가 들켜가지고. 찾아다 드릴게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환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뭐 예.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건 내가 하더라고요. 얘기한 건데 우리 기자한테 물어봤잖아요. 기사님께 여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그렇게 이번 얘기를 주 좀 말이나 들어서. 다음 주 초? 네, 아마 다음 네. 주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요. 2말 3초, 이달 말까지 2말 안 3초. 되겠지. 2말 3초는 안 되겠죠. 2말은 안 될 것 같아. 네, 이 말이 이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 말, 뭐 다음 주 이번 주 말이 이제 3초인데. 그렇죠. 네. 월화 수니까 오늘 이제 조사됐고 16시간 조사된 내용을 분석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쯤 소환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미 검찰이 만찬을 다 차려놨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다 준비하고 저것도 다 준비를 해놓은 그렇죠. 상태에서 네. 이제 손님만 오시면 되는데 후식까지 준비를 해놔야 네. 되니까.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네,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상근 기자 같은 사람들이 더 얄미워요. 아 저요? 제가 왜요? 저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비비 깎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분 이름은 정상근 기자의 미디어 오늘 옛날에 저한테 하듯이
네. 허위사실 유포를 한번 구속시켜 보세요. 아니 저는 그냥 밥 먹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 세월호 상황 보고서 조작 혐의 수사 본격화. 김장수 오늘 소환한다. 네, 소환됐습니다. 소환됐어요? 네, 소환됐고요. 9시 25분에 오호. 네, 검찰에 나왔다고 해요. 서울중앙지검에. 예. 나오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뭐 애도를 표한다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분은 합니다. 할 뿐이에요. 네. 겉으만 꼿꼿 장수고요. 이분이 광주일고 출신이거든요. 네네. 광주일고 출신인데 평생 광주일고 동문회 나가다가 네. 그때 자유한나라당인가 그쪽으로 이제 비례 신청하면서 네. 2008년도에요. 비례 신청하면서 광주일고 동문회는 1차 못 나가요. 김관진 실장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건 전북이고요. 아, 예. 그동안 네. 계속 전북 출신인 거를 계속 숨겨왔다고 예. 하다가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예. 그때부터 이렇게 동문회에 많이 나가셨다고 계속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소환을 했는데요. 예. 김장수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세월호 참사 발생 등을 보고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서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네. 자기는 대통령 어디 계신지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 이 청와대 상황 보고서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를 한 시간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최초 보고 시간이 9시 반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것도 네. 최근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10월 12일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 하나 발견했는데 이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황이 보고된 시점이 9시 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9시 반이랑 10시랑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당시 청와대가 주장했던 시간이 10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10시에 보고를 했으면 15분 만에 첫 지시가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신속하게 한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신속한 것도 아닌 게 이미 10시쯤에는 네, 배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기울어져 있고 이미 9시서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이미 속보가 떴었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10시에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10시로 옮기지 않았었나. 근데 그나마도 알고 보니까 9시 30분이었다는 거죠. 이 급박한 시간에 30분을 넘게 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체를 했다는 건데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그 2014년 7월 말에 이 상황 일기 시간을 조작한 것 외에도 조작을 했죠. 네, 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나와 있던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 및 재난의 총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요런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몰래 바꿨다가 요 사실 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바꾼 거죠.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죠. 그때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아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저 보수 진보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네. MB 5년 동안 국정을 농단한 그 상황, 네. 그러니까 박근혜 4년 동안 이렇게 됐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이명박과 박근혜 찍은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그들을 속인 네, 그렇죠. 사실 속인 사람들이 가장 더 문제죠. 나쁘긴 하지만 네. 또 그거를 믿고 그 이유도 내가 또 정상적으로 찍었어. 난 그런 대통령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어느 뭐 특정 지역 아니에요 그게 또? 네,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때 그쪽 지역 분들도 뭐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예. 많이 좀 지지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예. 네. 이제 지역과 어디 이런 데 관계없이 이번 이제 또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네네. 묻지마 투표 안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정책을 누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약도 좀 꼼꼼히 보고 네. 주위 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해야지 향후 4년 동안 그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네. 이분들 뭐 잘 찍었던 하시리라 분들 좀 생각하고요. 잘 하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네. 하면 남의 일처럼 제3자처럼 얘기해요. 우리나라 일 잘 되고 자는 건데 그럼요. 열심히 잘하셨으면 요새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분들께서 예. 네, 정치의식 많이 올라오셔서 다시 네. 얘기하세요. 네, 잘 하시리라고.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잘 하시겠죠. 네. 회사에서 훈련 받아요? 네, 그렇죠. 객관자처럼 얘기하라고? 뭐 그런 훈련을 받는 건 아닌데요. 예. 네. 저도 몸조심을 해요. 네,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 농담을 안 들려요.
어쨌건 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세월호 상황 일지를 조작한 거. 예. 뭐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요? 김관진 아하. 전 실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때 보고를 한 당사자이고요. 이 일지를 조작한 사람은 김관진 알겠습니다. 시절 때였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요. 미투 운동 종교로 확산되고 있다. 네, 그 지난 23일 KBS와 인터뷰했던 한 천주교 신도가 이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성당 주임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막 확산돼야 돼, 막 확산돼야 돼. 네, 그렇죠.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였는데 그 7년여간 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에 미투 운동의 용기를 얻어서 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신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자, 1704님 대박 안산 99-1버스에서 정치쇼 나와요. 정상근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최박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안산 99-1 만세.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를 알려줄 PD는 잠깐 출타 중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막장 아니고 최박장. 박장. 예. 왜냐? 기사를 박장대소하며 웃으면서 듣는다. 그렇죠. 최고로 박장대소할 기사. 자, 같은 기사도 이렇게 풀어주면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자, 첫 번째 평창 올림픽에 남긴 것 언제? 저희 소개 안 했는데. 네. 안 했어요? 그럼요. 아, 그랬어요? 최박장으로만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어. 이게 이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래요. 아, 내가 일부러 띄워주려고 안 하는 척했지. 그렇죠. 저의 실수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빨개졌어요.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는 예. 최영일입니다. 예,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 취재하는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이 늘 네. 제일 일찍 오셔갖고 네. 그 프런트에 앉았고 공부를 막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박연미 기자 앉았고 공부하는데 싹 지갑을 들고 튀었지. 소매치기인 것처럼. 절도네. 경찰에 절도? 신고할 그랬더니 뻔. 그러고 웃더라고. 예. 제가 달리기 좀 집에서- 하거든요. 예? 달리기 좀 하거든요. 예. 아니 이름이 네. 잘못 부르면 영미가 되시기 때문에 영미. 연미. 그러니까요. 제가 확 떴다는 거죠. 네. 최근 아, 2주 사이에. 이야,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세 분을 오늘 월요일 프로 마지막으로 봐요. 제가 이번 주까지밖에 못 하니까. 아, 왜, 정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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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정이 있는 거죠. 네. 그 왜요는 일본 왜? 단위예요. 몸값 띄우려고 괜히 그러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계시다의 한 표. 자, 평창 올림픽에 남긴 것 네. 누구 거죠 이거? 아, 제 최영일 겁니다. 평론가님. 이건 이제 사회 문화. 아, 영역이 아쉬워요. 있는 예. 이게 지금 네. 오늘도 전 지난 밤새 SNS가 너무 재밌어서 어제 폐회식도 그렇고 또 외교 올림픽도 그렇고 네. 너무 볼거리, 생각할 거리 또 남은 정말 과제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적어도 국민들이 예. 이 평창 아리를 계속할 것이다. 아. 왜냐하면 영미 도계속 귀에 들리고요. 그래서 연미가 네.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동계 스포츠가 겨울 스포츠가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은 게 네. 그 흑수저 스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가 느낌이. 중요해요. 예.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있는 맞습니다. 그 장면은 늘 네. 오랫동안 네. 기억이 네.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이번에는 깨알 축전이 돋보였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깨알 축전을 네, 보였고 SNS로 디테일이. 계속. 네, 어제 폐회식 즈음에서 이제 또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 노선영 선수의 눈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반향이 커요. 예. 또 김보름 선수 은메달 땄을 때는 또 축하했거든요. 네. 예, 잘 성숙하는- 버텨냈다. 예, 예.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그렇죠. 네.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큰 됐다. 경험이 됐을 네. 거다. 그래서 어른 싸움에 우리 그 20대 그러니까요. 청춘들이 가뜩이나 힘이 든데 그분들이 희생당하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김보름 네. 양을 막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네네, 싸우는데 왜 네. 부안해동해갖고 그렇게 못된 걸 배웠냐. 근데 그거 우리 댓글도 안 좋게 달렸어요. 그래서 네. 김보름 양을 막 그 혹독하게 비난했던 거 우리도 제가 선수 그때는 사과하고. 과도했던 점이 있죠. 예. 그런데 네. 이걸 또 이 뭐 때문에 열받아. 네. 뭐 국민청원 일어났는데 이제 53만 명
최대 빠른 수 다수의 댓글이 달렸던 것도 사실이고. 국대 자격 박탈하자. 네네. 네, 그런데 좀 이게 지금은 과한 기류는 좀 내용이죠. 넘어가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이렇게 만든 조직은 누구인가? 맞아요. 그 저는 그 사람도 그게 숨어버렸어요. 문제라고 네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개파,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 정치는 내부에 저를 가르치면서요. 전 무게파예요. 그래서 스포츠계는 개파 아니고 파벌이라고 파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파벌이 됐든 개파가 됐든 이게 뭐 우리끼리 이런 걸 만들어서 예. 주변 사람들 힘들게 따시키고. 만들고 따시키고 이게 학교 예. 직장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운동에서 인성 얘기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늘 막 그 돈이면 다 되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이기는 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 이랬는데 인성,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공정성. 주목을 하고 그리고 먼저 사람, 인본주의 이런 네. 게 처음 빛나는 네네.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성적을 뒤로 세는 게 빠른 사람들. 그렇죠. 흑수저. 예? 야 전형적인 김보름이 도사님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야, 이 제가 보기엔 사회학자가 깔때기론을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돼요. 아니, 모든 거를 이렇게 자기 전교 걸로. 문과 그러니까요. 153명 중에 149등 해본 적 있어요? 아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수치까지 공개를 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 어려운 일 해내셨으면 인정. 인정. 아니 이거를 152명인가 꼴찌를 한번 하려고 백지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지를 못 내잖아요. 한 명만 허용이 돼. 밴드부 강경남. 아니 밴드부 밴드부 강경남은 강경남. 무슨 죄예요? 지금 실명 공개되고. 아니 이 친구 성공해갖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만나세요? 그러면 연락을 듣고 있죠. 어디서 뭐 근데 사는지. 지금 등수를 듣고 나니까 좀 충격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 등수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 진행자를 하는 분은 봉도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149등인가 148등 밑에 3명을 영원히 못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막 미투 사실은 나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 그 뭐야 컬링만 하더라도 예. 컬링 이게 최고였죠. 그 부모님 도와서 네. 마늘 농사 막 이런 거 짓던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우연히 기회가 돼서 친구들 막 동생들 네. 해가지고 팀킴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팀. 제가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농민회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댓글 보셨어요? 예. 의성 군청에서 10년간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맞아요. 오로지 F모 회사에서 네. 도와줬다. 그 그러니까. F모 회사의 또 대표가 우리 외대 출신이에요. 동문. 아이고. 잘했습니다 회장님. 야, 결국은 연구주의잖아요. 이렇게 또 깔때기로 결국은 야, 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연을 탓하는 척하시고 학연을 강조하시네요. 얘기만 하면 약간 저기 개미지옥 같은 데 자꾸 들어올 말려. 때는 계속 마음대로 빨려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마음대로 나갈 제 수가 없는. 쇳바닥이 개미 쇳바닥이. 개미 할기죠. 개미 할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막 보면 자랑스러워. 예, 정말 자랑스럽고요. 아, 방과 활동으로 한 거래요? 방광 활동을 네.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그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놀 게 없어서. 놀 게 없어서. 네. 그리고 동네 예, 컬링장이 동네 있어서. 컬링장이 있어서 네.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 우리 보면 방과후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 개학인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꿈과 끼를 뭐 개발해라라고 교장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아 개발하는데 아니 그다음 어떻게? 꿈꾸기를 하면서 영어 수학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꿈을 예. 영어로 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면서 예. 뭐라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각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종다기한 기량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이 꿈과 끼를 할 때가 없어요. 학원만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컬링이 던지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맞아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컬링뿐만 아니고 이 또 하나 이승호 선수 잊으면 안 돼요. 스노보드. 그러니까 설상 종목에서 최초의 네, 메달인데 맞아요. 네. 은메달. 은메달. 그런데 이 배추밭에서 스노보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배추보이. 아버지가 울면서 찌찌뽕. 왜 스키장을 못 보내주니까 네, 집에 그렇죠. 배추밭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네. 스노보드 연습을 시작해서 네. 배추보이가 된 거라 마늘과 배추 올림픽이 됐어요. 이 수호랑과 반다비가 예. 이 웅녀 신화, 그러니까. 이 당군 신화에는 마늘과 쑥이 있었다면 예, 마늘과 쑥. 평창 신화에는 마늘과 배추가 있다. 역시, 이렇게 얘기가 역시. 됐는데 이 흑수저 스토리도 국민들의 가슴을 이제 파고듭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로 돌아가면 역대 최다 메달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적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우리가 8484 목표였는데 깨졌어요. 아니 그리고 몇 등인지 네. 지금 우리
그 종합 성적 몇 등인지 종합 순위 잘 7인데 칠위. 7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잘 기억 못해요 네네. 사람들이 그거.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 순위가 중요했거든요. 몇 등 했다, 날마다 몇개 중계 땄다, 있잖아요, 금메달 몇 날마다. 개다. 그래서 이럴 그 때는 위를 아주 선언했다. 굉장히 순위가 많이 중요할 땐 바뀌었어요. 영미가 안 뜨고 순위가 떴어요. 맞아요. 맞아요. 순위가 떴어. 이거 괜찮다. 이거 오늘 제가 써먹어야 되겠네요. 영미가 아니고 영미가 이제는 아니고 순위가 떴잖아요. 떴다. 이번엔 맞아요. 영미가 떴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응.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판 잘 놀았다. 아, 그리고 진짜 저는 알차게. 지난 밤 사이에 눈이 침침한 게 주로 외신을 봤어요. 네. SNS 뭐 이 누리꾼들 댓글도 이거 빵빵 외국 터지지만 깔때기야? 아니 힘들게 요즘은 자동 번역기가 있으니까 CNN, 뉴욕 타임즈, 뭐 예. BBC 힘들게 보는데 극찬 일색이에요. 음. 전 이 세계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여야가 싸우고 뭐 김영철이 오는 게 옳으네 그러네 난리가 났는데 통일대교에서 농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올림픽이잖아요. 네. 어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멋진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평창도 극찬했지만 남북 단일팀의 네. 이제 공동 입장부터 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올림픽의 본연의 정신을 구현했던 역대 최고급 올림픽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맞아. 그럼 바로 직전까지 외신도 미사일을 그래요. 쏜다, 핵을 쏜다, 네네. 뭐 막 전쟁 불안 때문에 불안불안하던 네. 그 지역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어 이랬는데 네. 대성황리에 치러졌고 이 폐회식은 아주 멋진 파티로 이제 네. 끝이 났죠. 네. 근데 그 자리에 이방카 이제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보좌관대로 와서 엑소하고 사진 찍고 CL 만나고 너무 기쁘다. 인크레더블 이러고 이제 갔어요.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북한 김영철이 떡 와서 네. 그렇죠. 박수 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 그 애국가가 이제 재창되면서 이 태극기 올라갈 때 다 예를 표했습니다. 이게 개막식 때도 그랬고 폐막식 때도 그랬고. 그럼 이건 뭐 최고의 올림픽으로 예. 손꼽아도 손색이 없으리라 보고요. 평창 올림픽 한 다음에 지금 그 카페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더블샷이 유행한대잖아요. 아, 더블샷. 한국을 지칭할 때 인크레더블. 인크레더. 아이쿠. 어이쿠. 아니 저는 일요일 날 뭐 저 일할 게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있었는데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커피숍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막 엄마들 뭐 이렇게 등산 갔다 온 아저씨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전부 그걸 영상을 보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응원하고 막 아침에 이래서 컬링 경기 할 때 가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촛불 혁명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구 특정인을 하나를 막 이렇게 스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들, 다 그렇죠. 스타였던 그렇죠. 혁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평창 올림픽도 똑같은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네. 이런 가치가 저는 공동체가 정말 다시 살아나. 이게 살아나는 진짜 거예요. 보수의 가치인데. 아, 보수의 가치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거든요. 정말 좋은 가치는 보수 진보가 서로 차용을 하면서 써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 경쟁을 하면서 가는 예, 거거든요. 맞아요. 자, 허예웅님, 장윤성 기자님 좋아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닌데. 친척이시죠? 아,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이슈. 네. 이번 올림픽 가장 큰 이슈는 북한이 2번이나 방남단 보냈다는 그렇습니다. 것. 그런데 예. 그 워싱턴 AP 통신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요. 이번에 왔던 분이 누구죠? 김영철인가요? 네. 네. 지금 와 있죠. 와 있죠. 내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왔고 김여정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 그렇죠. 김영철에 대해서 AP 통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음. 정말 북한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을 하기 전에는 총정찰국장,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이 한 사람이 참 여러 가지를 그렇죠. 맡고 있는 국정원장이면서 나라입니다.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어찌 보면 봉건 시대의 군주국가 스타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개를 맡지? 그런데 이 이해가 안 사람들의 되잖아요. 특징이 이 분야에 보통 30년 40년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완전한 말씀.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바로 30년을 했습니다. 뭘 30년을 했냐? 대남 관계를. 대남 관계.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역사를 쫙 아는 거. 우리는 뭐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관료는 바뀌지 않지만,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30년씩 하니까 막 30년 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르는 얘기인데 뭐 했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박성철이 네. 왔는데 네. 박성철이 6.25 전쟁 때 네. 15사단장이면서 이 남침의 최선봉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성 상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대남 관계를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와야 된다.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통일대교에서 장제원 의원이 막 땅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막 밤샘 농성도 하고 물론 16시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천안함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 민간과 그다음에 군이 합동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은 맞지만 이것이 당시에 북한의 총정찰국의 소행이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김영철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우로만 지목이 그렇죠. 됐죠. 배우로만 지목이 됐고 구체적으로 조사 보고서에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지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 입장에서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이 최룡해나 이런 정치인들이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정치권 내부의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누가 오느냐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보다 북한과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북한 사람들 와갖고 만난 분들 있잖아요. 네. 접촉 회신이죠.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다 위반이죠. 우리도 보면서 뭐 그 북한 응원단 보고 네. 잘생겼어요. 그럼 찬양 고무예요. 그렇죠. 다 TV 보고 있어도 네. 이 북한 사람들 온 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네.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이거 지금 다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보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문을 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갈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30년 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91년도에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쓰고요. 남북이 공동으로 무슨 선언을 하냐면 비핵화 선언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그치. 그렇죠.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그때는 김일성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북한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치자면 할아버지 때부터 한반도, 조선반 거기는 이제 조선반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유훈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91년 정신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핵과 미사일 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할 용의가 있고 갈 때 적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모종의 조치. 저는 북한이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실력 있는 그리고 이 사람 오리지널 군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회담의 책임도 갖고 있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갈 그다음 수가 있는 단계가 거거든요. 나갈 수가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라토리움은 동결이죠. 동결.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NPT 조약 문제를 어떻게 예.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남북 뭐 정상회담이 됐든 그리고 민간 교류 뭐 이런 거 어떻게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협상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남북 경협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철도 도로 협력의 문제, 뭐 수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협을 하면 이명박 정부 이전에 그러니까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북 경협을 통해서 40조인가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거두거든요. 북한보다 우리가 5배 정도의 더 이득을 거둔 것으로 그렇죠. 보고서에 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한반도의 지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봐야지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왔네 어쩌네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된다는 진도가 겁니다. 훅훅 나가고 예,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오늘 나가고 이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한테 비핵화 얘기를 했어요. 자, 요구를 북미 했죠. 대화를 꼭 해라. 네. 지난번 김여정 왔을 예. 때 야당이 들고 일어난 게 왜 비핵화 얘기도 못 하느냐 그랬는데 두 주 만에 기적이에요. 예. 김영철은 더 강경파라고 막 했는데 네. 강경파를 서울에 딱 데려다 놓고 자, 북미 대화를 빨리 조속히 재개해야 하는데
비핵화 의제를 넣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이 남아 있는데 네. 북한은 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의지만 남았어요. 이방카가 근데 미국도 이방카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틸러슨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어놓고 있죠. 네. 우리는 이번에 처음 대화가 이제 그 7년 만에 재개된 거지만 미국은 유엔 대사 리영호죠. 리영호를 통해서 뉴욕 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전 세계 최고의 최소한 2-3개의 라인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던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바로 거기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이 오늘 이른 아침에 백악관발 속보가 나온 것은 자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지켜볼 것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내일까지 분위기 좋게 비핵화 의제까지 북한이 받고 돌아가면 그다음은 미국의 의지만 남는데 예. 미국도 대화 의지는 이 사실은 탐색적 대화 차원에서 비핵화 논의 없이도 대화는 가능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비핵화 의제를 안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미국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이 북한도 최소한의 체면이 예. 자 지금까지 핵은 자위적 수단인데 네. 우리 핵무장 완성했는데 이걸 덜썩 모라토리엄 하는 게 좀 우스울 수 있잖아요. 내부 주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그게 명분.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 달라. 그렇죠. 이게 네, 쌍중단. 중국의 예. 쌍중단하고 비슷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무르익었어요. 저는 이게 네. 2주만 17일 예. 만에 평창의 그렇습니다. 기적은 이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예.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황은 녹록지는 않아요.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 쉽지 틀어져요. 않다. 예, 살얼음이. 언제든 이게 확 판이 뒤집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 안에 강경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네오콘 세력은 부시의 네오콘 세력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배후에는 무기를 팔아먹어야 하는 군수업체가 군수산업자가 있는 거예요. 업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계속 무기 팔아야 되는데 여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네. 지금 당황스러운 게 미국의 무기업자도 당황스럽지만 한국의 냉전 세력도 당황스러운 내부 거거든요. 고객도 이 그렇죠. 얼음이 녹아버리면 지금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걱정이 될 텐데 통일로 가서 누우면 되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 이를테면 G2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두 강대국 정치에서 한국이 실종되지 않게 한국 정부가 굉장히 한반도 운전자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 운전자로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힘, 입장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뭐라든 미국 강경파가 뭐라든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광고 듣고 해야 되겠죠. 이거 뭔가요? 자, 광고 듣고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윤성 기자님 네. 계속 푸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광고 그래서, 안내를 예. 장 기자님이. 아니 예. 그 PD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네오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졌다. 사실은 국제 정세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남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냉전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부가 좀 결속이 돼야 대외에도 힘이 생기거든요. 발언력도 커지고.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갈등 요소로 만들면 우리가 오히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될 일도 안 되죠. 예, 될 일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보수 야당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기서 네. 오히려 더 필요한 평화 정책이 뭔지 이렇게 가야 본인들의 생존 전략에도 맞다.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색깔론 뭐 주사파 뭡니까 뭐 종부 친부 이걸로 그 가면 유행 예. 지났어요. 철지났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 그 아시안 게임 때 그때 10월에 내려왔었죠. 김영철 왔었잖아요. 네. 갑자기. 예. 그럴 때 그 가장 보수적인 시모 일보 사설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어 있지만 김영철을 환영해야 된다. 만나서 얘기해야 예, 된다. 맞아요. 그게 남북 관계의 복잡 미묘한 문제. 방정식이다. 예. 이런 사설을 내요. 맞아요. 근데 예. 지금은 마치 히틀러에 비유해갖고 아니 물론 나쁜 그 천안 폭침이나 이런 실질적 배우고 북한 우리하고 대치하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강경파인 그렇죠. 거는 예. 명확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고 이명박 정부니까 되는 거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반대한다면 이건 안 맞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대승적 관점에서 그럼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군사독재, 민주정부 있었지만 다시 이명박 박근혜 있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 해방부터 해서 1948년에 남북이 단독 정부 수립하고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서 내년에 상해 임정 100주년을 기념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년 대한민국의 3.1운동 네, 100주년이에요. 100주년이잖아요. 191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자면 지금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네, 민족사적 대전환기. 그렇습니다. 예. 촌스러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돈이 하자면. 없으면요. 국사식으로. 아니 그래도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는데 네. 돈이 없으면 그냥 그 텅 비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빚잔치 우려가 됐지만 네. 이걸 걷어낸 평창올림픽. 너무 잘했어요. 예. 얼마 남겼어요? 일단 결산은 아직 하긴 좀 결산, 이르죠. 그렇지, 그렇지. 어제 결산하긴 이르고 끝났으니까. 네, 일단은 마음이 급했네. 표가 많이 팔렸죠. 처음에 한 달 전 상황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거 뭐 되겠어? 맞아요.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흑수저 스토리가 있다고 아까 봉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올림픽 자체가 흑수저 올림픽이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올림픽의 지역, 올림픽의 구조 자체가 예. 뭐 평창에서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심지어 적은 돈에 가성비 높게 아주 잘 해냈잖아요. 개폐막식도 아주 훌륭했죠. 예, 맞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600억 원 가지고 600억 지금 원 가지고. 그 송승환 양쪽에, 총감독이 그렇죠. 인터뷰 많이 예. 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뭐 베이징 올림픽 때 생각해 보면 10분의 1. 베이징은 6천억. 그렇죠. 소치 때 8천억. 8천억을 썼다는 것 밴딩머신 같아요. 같아요. 뭐 얘기만 네. 하면 탁탁 튀어나와. 아니 그래서 이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브랜드들이 후원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컬링팀. 네. 컬링팀이 이렇게까지 많이 그 인기를 끌기 전에도 그 한 스포츠 용품 업체 F사가 예. 그 한 6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을 그분은 왜 해왔다고. 외대를 나왔대 그 회장은. 이 회사가 근데 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자사 로고를 그 부착한 그 위치가 아주 신의 한 수였어요. 무릎. 이 무릎에다가 딱 컬링에서 스톤을 딱 던질 때 오. 무릎을 굽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딱 전 세계가 그 무릎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딱 그 자사의 대표 로고를 새겨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예. 현재까지 뭐 돈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네. 있잖아요. 그 안경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대구 동성로 가서 맞췄다는데 이 안경이 완판이 F사. 됐어요. 그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 안경테인데 야. 이게 완판이 되고 그 회사에서 그래서 김은정 선수 땡큐 이러면서 저희가 컬링팀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 안경과 선글라스를 돌아가실 때까지 맞아. 협찬하겠다. 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럽다. 그거 외에도 그 중소 브랜드의 네, 대구에. 또 대구의 브랜드. 중소 오. 브랜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아예 창고가 텅 빈 상황에서 야. 완판. 그래서 김은정 효과 대단하다. 예. 그리고 아마 광고 뭐 그 영화화자 예.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 스켈레톤의 그 윤성빈 선수를 네. 지원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랑 또 국내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윤성빈 선수는 당초에 우리가 뭐 썰매 종목에서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맞아요. 못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근데 건강을 3, 4년 관련 전서부터 그 세계 그 1위였었는데 계속. 맞아요. 네. 랭킹은. 근데 그 전부터 이 보는 눈을 가지고 딱 찍어서 먹는 것도 대주고 뭐 아하. 썰매 구입비도 좀 보태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네. 로열티 줘야 돼요 이제. 아이언맨 광고해 주는. 기업의 그럼요.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데다 후원해야지 그 코어 스포츠 뭐 가성비 공개 스포츠 재산 이런 데에 네. 돈 내는 거 가성비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그 F사도 컬링 지원했던 그 F사 주가가요. 그 개막식 당일에 한 85,000원 정도 하던 게 폐막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0,000원이 올랐어요. 95,000원. 그러니까 2주 동안 10%가 오른 거잖아요. 야. 주가 상승 효과도 굉장히 컸고 그 외에 좀 약간 좀 아쉬워하는 회사는 공식 후원사 그 북쪽 얼굴 있잖아요. 예. 북쪽 얼굴 우리 선수단들이 입고 다녔던 그 북쪽 얼굴 회사는
평창 패딩에 밀려서 그러니까 평창 패딩 OEM 방식으로 그 판매를 한 건데 이게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엘모사였었죠 거기. 그렇죠. 엘모사의 평창 패딩과 그분들은 평창 뭐 구속돼도 됐는데 그건 히트가면 다 했지. 그랬는데 그 그러네요. 북쪽 얼굴은 그 우리가 공식 후원사인데 예. 그 이 와중에도 야 평창 패딩은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잘 만들어 파는데 거기 북쪽 비싸더라고. 얼굴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해서 네. 후원하고 약간 욕을 먹는 듯 네.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우리가 그 빙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기 그 로고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그렇죠. 플레이가 예. 돼서 아주 효과를 봤다고 해요. 아이 그 북쪽 얼굴은요 이미 네. 한 7, 8년 전에 등골 네,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청소년들이 보급이 안 입은 됐죠. 네. 친구들이었잖아요. 거의 교복이에요, 교복. 교복이에요 교복.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비판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 거기는 뭐 선방했다 이 정도인데 오히려 그 어떤 후원을 함으로써 약간 곤란해진 회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여자 팀추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네. 그 네네. 특정 선수를 후원했던 브랜드가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네. 또 잘 극복해서 그렇죠. 후원 계약은 예.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찌 되었든 어린 또 선수니까 지켜봐야죠. 그러면 기회를 주고 이 회사에도 특별히 뭐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워요. 훈훈하게 마무리져서 네. 정말 다행인데 그 이제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은 좀 하계올림픽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반납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파산되고 네. 도시가. 워낙 맞아요. 많이들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아,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경기는 안 보시고 경기는 안 보고 이제 거기 지역에서 또 이제 선수단에 들어가 있는 후배들 응원하고 예, 오셨구나. 또 고기 사주려고 그랬는데 네. 안 와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다 먹었고 그 늘 이제 우리는 겨울 네. 때마다 이제 거기 그 알펜시아 스키장 네. 가거든요. 처음에는 직원들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네. 그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렇죠, 시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네. 할 거냐. 조립식이 많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평창은 향후 이 부채 문제 혹은 경제 운영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 교통편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한 시간 진부까지 반. 한 시간씩 한 시간 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끝내줘요. 그게 교통편이 좋아져서 그 소비자 후생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평창 지역에 숙박업소 숙박업체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일치기가 아, 그렇게 맞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교통편이 그게 지나치게 걱정되더라고요. 좋다 보니 네. 당일치기 고객님들이 많아서 숙박업소들이 특수가 없었다 이렇게 무쌍짓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시너지가 날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인프라가 좋아졌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님이 몰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TV를 통해서 그 환경이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예.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소위 그 적자 올림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가보니까 네. 진부 다음에 강릉이거든요. 네. 진부 다음에 강릉 그 사이든 아니면 진부 전이든 용평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그래서 하나 정도 역을 역을 더 더. 해도 그래봐야 한 5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 하면서 강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네. 대책. 추가적인. 그러니까 KTX가 이게 급히 젖었대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정윤회 최순실이 빼먹을 복리만 했지 그 기반 시설 조성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급히 젖었어요. 안전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런 건 다 잘했는데 신속하게 이제 이후 대책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배려가 좀 떨어졌는데 역 같은 게 하나 정도만 더 들어서도 네. 강원도 전체 경기를 살리는 데는 네.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도 이렇게 하고 오영식 사장님 네. 잘 들었죠 제 얘기? 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하면 그렇죠, 좋겠다. 그렇죠. 예.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마 저변 시설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네. 이게 이번에 평창 올림픽도 보면 진짜 이게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예.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후의 대책도 강원 최문순 지사도 뭐 이제 그런 얘기 음. 하던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다양한 스포츠들이 또 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네. 뭐 공동으로. 그리고 네. 2020년 네. 아시안 게임이에요 네. 또. 맞아요, 맞아요. 아시안 게임 동계인데 이미 최문선 지사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같이 네, 하자고. 같이 네. 하자고.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 누구였죠? 저기 김효정 같이 왔던? 장웅 IOC 위원. 예, 장웅 IOC 위원장이라네. 북측에. 그 어디에 난 이름을 맨날 잊어먹어. 그 북측에 마식령. 네, 마식령 갔다 왔잖아. 스키장. 또 네, 우리 했어요. 갔다 왔죠. 아니 내가 만난 그 친구가 갔다 왔잖아요. 네. 기가 막히대요. 그래갖고 몇 가지만 좀 보완하면 예. 정말 세계 명물 될 것 같다. 아. 그런 인프라도 좋고요. 한 가지 세트로 하나 엮어가지고 네. 관광지대를 만들면 좋겠네요. 더 원산.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컬링장이 조성됨으로써 컬링팀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 아까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에 예. 김은정 선수가 컬링할 사람 칠판에 이름 적어있을 때 영미가 이름 쓰고 영미한테 뭘 갖다 주려고 했던 영미 동생이 재밌어 보이는데 들어가고 경희 영미 씨가 동생이 잡히고 내가 선영 해보니까 씨를 재밌던데 선영아 해서 같이 영미 하자. 동생 친구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체육의 전반적인 저변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스포츠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동네에서 우리들끼리 배드민턴 치다가 나중에 국가대표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예. 되는데 그렇죠. 우린 그동안 딱 찍어서 엘리트 엘리트 스포츠 교육.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만 그렇죠. 해서 딱 메달 따게 하고 은퇴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형이죠.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의 도- 주차장에서 뭐 아이폰 이런 게 구글 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예. 우리는 배추밭 그렇지. 우린 창고가 마늘밭 없어서 아이폰을 못 만든 만들어. 거예요 그동안. 아니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선수 이름은 벼랑에 기억나지 않는데 월드컵에서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가 네. 6부리그가 7부리그서부터 네. 시작해요. 올라온. 네. 그러니까 네. 동네 조기 축구에서 하다가 그렇죠. 24살인가에 국대가 되고 그러니까 클럽이 동네에서 잘 돼 있으니까. 네. 생활 스포츠가 잘 돼 있으면 저변이 넓고 네.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도 네. 좋은 우리 거예요. 생활 속에서 네. 할 게 있잖아요. 생활 적폐 청산하고 그 자리에다 생활 스포츠 갖다 그렇죠. 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컬링이 뜨면 또 다 컬링만 해요. 네. 어린이 그리고 컬링. 어린이 컬링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길 아니, 거예요. 아니요. 요새는 안 문화센터에. 그래요. 안 돼요? 요새는 안 그러고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 어린이 꿈나무 세대, 네. 미래 세대. 네. 어제도 넥스트가 예. 저 주요 키워드였는데 예. 보면 이제 난 디제잉 할래 이런 예. 애도 나오고 그렇죠. 난 다양하게. 육면조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애도 육면조. 나오고 예. 저도 스포츠 플러스 여러 가지 네. 시너지가 날 텐데 하지만 예. 센터에 생길 거예요. 저희 센터 믿으세요. 아니, 엄마들이기 생긴 거 때문에 좋아요. 알아요. 왜냐면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르구나. 쇼트랙 그 쇼트랙이죠. 네, 그 선수들이 그 저변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변 인구가 많아야지 거기서 네, 인재들이 네, 나오는 맞아요. 거면 예. 다 어디 가면 다 피겨로 갔어.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컬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유행이야. 아이들을 엄마나 부모들의 이 그 희망에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걸 맞아요. 좀 맞아요. 반영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봅슬레이 4인승 은이 굉장히 이제 이 박수를 있죠. 받은 이유는 네. 뭐냐면 다 우리나라 엘리트 교육 중에 하나가 남자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메달에 목숨을 예. 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 군필이었단 말이에요. 봅슬레이는 네. 아. 그러니까 더 큰 박수를 받기도 네. 했어요. 그 그러니까 예, 군부대가 이제 또 어딘지 그걸 조사했고 그 부대로만 막 갈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그런 유행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 지금 정봉재 정치쇼 3부 최박장, 최영일, 박연미, 장윤성 기자하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희님 세 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참 좋아요. 저희도 이현희님이 들어줘서 참 좋아요. 예, 사랑 가득님 정봉재 정치쇼 정말 재밌고 유익합니다. 땡큐. 평창. 저는 자, 다음 피스 이슈. 코리아 할 줄 알았어요. 피스 코리아. 자, 그 피스코리아도 귀에 쟁쟁이 남아있죠. 네, 그럼요. 계속 이게 돼요. 자, 이시영 검찰 소환조사 장윤성 기자님. 네. 제가 어제 어느 한 자리에 갔더니 우리가 알고 보니 그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더니 도둑놈을 뽑았더라. 이런 얘기를 비즈니스맨을 뽑았죠. 어느 네. 야, 얘 국가를 수익 모델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인데요. 2011년에 막 그런 얘기 한 거 다 부자 맞았던 되세요. 거야. 부자 되세요. 막 이거에 네. 빠져서 우리가 부자 될 줄 알았더니 네. 한 명만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선거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시영 네.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16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에 예, 검찰을 나갔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냐? 그러니까 핵심은 다스와 관련돼서 비자금 조성인데요. 그러니까 비자금에 여러 덩어리가 있다고 하고 그 제보자들에 따르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에 의해서 조사됐던 120억 이것은 이제 횡령죄로 하고 결론이 났고 그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시영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그게 수표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수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다스
제보자들에 의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100억짜리 수표를 실제로 실제로 나왔어요 그게? 그럼요. 뭐 제가 안 나온 거 진행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그렇죠, 가요. 그렇죠. 아니 저희 그 진행하는 프로에서 예. 당시 김종백 씨 운전사하고 최동현 경리팀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감옥 가고 때문에 싶진 않죠? 네. 근데 근데 어두워졌어. 감옥 갈까봐. 근데 이미 한 슬기로운 얘기거든요. 갑판이에요.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네.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수표 100억이 어디로 갔고 이 귀착점이 어디냐 이걸 검찰이 쫓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이게 간 건지 안 간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조사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2013년 전후로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죠. 이동형 부사장, 그러니까 사촌형인 건데요. 이 사람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어떤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 실소유주는 MB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전형적인 이를테면 우회상속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스를 아버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있다가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싱가포르로 가려고 했던 정황이 있거든요. 다스가. 그게 이제 정권 뺏길까봐.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슬금슬금 옮겨놓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실제로 세금이 조세가 면세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속세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언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관심이고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아마도 다음 주 초순이 되지 않겠냐. 3월 2말 5일에서 3초. 예. 2말은 지나갈 거고 3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6일은 피해야 될 텐데요. 왜요? 제 무슨 행사가 있거든요. 같이 그 동시 패션을 하면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묻히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언론이 묻힙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 감으로 볼 안 때는 묻혀요. 두 장면이 같이 그럼요. 나오죠. 아, 두 그렇지. 개의 사진이 같이 문자 나오죠. 편집하는 예. 거죠. 그때 그리고 죽은 자 네. 지금 죽을 자. 콘트라스트 효과 근데 극대화. 여기 구조에서 근데 지금 긴급 속보가 네. 들어온 게 네. 검찰이 MB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김백준 씨가 이미 한 2, 3주 전에 예.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증거 자료를 보고 예. 진술을 했다. 가족들에게 예.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 끝났다. 아. MB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다 끝났다. 영포 빌딩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료가. 그리고 지금 방금 일감 몰아주기 네. 아들 이시영 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 수법. 네. 그거 제가 한 두세 달 전서부터 지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고 네. 자회사가 본회사를 먹는. 그렇죠. 왜냐하면 본회사는 차명 소유이기 때문에. 네. 껍데기니까. 그리고 네. 이런 게 이미 수시로 발생됐던 게 에버랜드서부터 시작된 그럼요. 삼성한테 삼성을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대로. 예. 근데 이 일감 몰아주기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을 가장 호되게 꾸짖었던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때 기획재정부 출입하면서 거의 날마다 썼던 기사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 하고 현대 이거 잘못했고 삼성 이거 잘못했고 정부에서 계속 꾸짖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나쁜 방식의 기업 상속의 형태로 꼬집었던 게 일감 몰아주기였는데 지금 본인 뒤에서 이렇게 네.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표리부동한 아니,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바람직하지 당시에- 않죠. 표리부동 이런 표현으로는 안 맞는 거야. 참 나쁜 거죠. 예. 참 이렇게 하면 안 돼. 악마가 범죄죠.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었다. 이 정도쯤 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표면과 이면이 다른 게 네. 표면적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때 논평했던 기억이 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네. CEO까지 했지만 예. 비오너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 네. 오너 가문에 대한 이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게 있다. 한이 있어요.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보면 이 우리 사회에서 바로잡는 좋은 역동으로 작용하고 그때 있다라는 칭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받았어요. 알고 네. 보니 뒤로는 더 똑같은 그러니까. 더 독한 방식을 아니, 그러니까 구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누구죠? 그 현대 사장이 누구죠? 정주영? 네, 정주현. 난 이름이 아, 창업주 창업주. 오너. 그분을 평생 모시면서 그렇죠. 그분이 되고 싶었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독재자, 정권을 잡는 마지막 꿈, 목표는
재벌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나왔죠. 그리고 현대에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제보자 2명 저희가 이제 취재를 쭉 해보면 더 많은 재벌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더 그럼요. 혹은 아니,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이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요. 전 네. 2011년에 구속될 때 BBK 때문에 구속된 줄 알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SK를 추적했거든요. SK 얘기 나올 거라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예, 그 얘기 제보자들 SK를 합니다. 먹으려고 MB가 집권 5년 동안에 보면 최태원 최재원을 제일 많이 야단쳐요. 젊은 사람들이 기업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 갖고 뭐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그렇죠. 선물 시장 투자하고 7천억 날리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최태원 최재원을 계속 야단시키는데 비도덕적으로 몰아갔죠 당시에. 그게 그 지주회사 SK 최태원 최재원 지분이 제일 약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서 SK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취재 들어갔더니 온갖 산업 스파이들의 제보가 빗발치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취재하다가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거 등등으로 죽으면 이거 SK 추적했다라고 해갖고 제가 메모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고 그 이렇게 간방 문 쪽에 네. 거기다 머리 대고 자지 않고 밤에 그 책을 막아놓고 이거 줄로 갖고 내 목 잡아당겨갖고 죽일까봐.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를 뒤로 해갖고 잤어. 감옥에서. 막아놓고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럴 정도로 저는 신변의 SK 추적한 게 위협을 위험하다 느끼셨다고.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사실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건데요. 제보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SK 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삼성 현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성준님 MB는 돈 많아서 횡령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이성준님 MB 찍은 분이에요. 도구준님 그 돈 언제 다 쓰고 가나 MB는 1000년 동안 살 수 있나요? 세 분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봬요. 네? 세 분은 왜요? 나오시고 저는 못 나옵니다. 아이고. 아 오세요 예, 그냥. 잘렸어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세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정두원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두원 카운슬러. 상담사 카운슬러.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예, 이제 이거는 또 심리 상담사.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땄는데 오, 이게 실무 이제 수습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뭐 자격증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뭐 이거 갖고 도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원봉사 하려고 이제 은퇴하면은 미리 따놓은 거죠. 예.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강으로 했어요. 인간으로. 앞으로 이제 그러게 되면 정치인들 카운슬링 받으러 좀 오시겠네. 정치인들은 아니고 아이들 대상인데 정치인들이라면은 저기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좀 아니 그분들은 정말 카운슬링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총평 좀 해주세요. 평창 올림픽. 네, 뭐 대단했죠. 뭐 가성비 대비 아주 성공한 올림픽이었다고 얘기하대요. 큰 돈 안 들이고도. 예.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네. 예. 그래서 흥행도 성공했고 또 우리 아이들 진짜 감동의 장면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앞으로 좀 분위기가 좀 훈훈해질 텐데 예. 이게 또 정치가 잘해야 될지 이제 지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잘 됐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됐고 그래서 호평을 받았는데 앞서 다들이 이제 희망찬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우려스러운 거 질문했는데 사실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 경기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한 2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뭐 IOC 지원금, 스폰서, 입장료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아마 이제 그거는 정산을 하면 흑자가 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 평창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대략 한 1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반 시설 조성하고 그럼요. 인프라하고 그 경강선 복원하는 데 들어간 예산만 3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설 중에서 이미 이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 용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은 이제 벌써 4군데나 되고 우리가 그렇게 봤던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고 예, 조립식으로 그래서 만들었다는 저는 거죠?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평창이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갔고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겼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단순히 시설을 몇 개 운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라고 알프스 같이 아시아의 휴양지적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설 앞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무슨 뭐 냉동고로 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미 아시아의 한국의 평창에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 장기적인 알려졌으니까. 관점에서 이걸 제대로 살려가는 문제들을 정말 저는 그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별 시설을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주니 많이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낮은 데거든요. 그렇죠. 해발이 한 추운 거는 700m쯤 되니까. 그렇죠. 추운 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온기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더운 상태는 사실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장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6, 7m 지역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평창과 강릉, 양양공항 이것을 전체를 다 고민하는 그런 그 정부 차원의 논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평창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관광타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묶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아마 저는 그 어떤 분이 낸 책을 봤는데 그 아시아의 슈퍼리치 아시아들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만드는 휴양지 예. 아시아의 슈퍼리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의료 휴양지로 만들자라고 누가 제안한 장문의 보고서를 쓴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평창을 살려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 동계올림픽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파산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한테도 좀 반면교사 하나의 샘플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캘거리 가봤는데요. 무슨 시설 다 낙후돼 있고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두 분께서 이렇게 보수 진영이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창 잘 됐다. 박수를 쳐주는 것은 정말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도 꽤 훈훈하게 들려요. 그게 보수 진보가 뭔 상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기 올림픽 대로에인가 어디 그 통일로에 눕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김영철 온거에 대해서. 예, 김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 되지 뭐 또 도로에 가서 들어놓고 그거는 너무나 그 구태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궁색해 보이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김영철 보낸 거는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남남 그러면? 갈등도 이제 좀 유발하고 한미 간의 이 뭐랄까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격차를 벌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사실 원래 그 비둘기파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보다는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가장 매파 대표 인물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김영철이 저기 정치총국장으로 와서 회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 그 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이것도 현실이군요.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상황이 바뀐 현실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수에서는 너무나 그 바뀐 현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나쳤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일정 정도의 국민 정서를 또 대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제 과정들을 보면 일단 김영철이 천진교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통일대교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아마 어저께 평창에서 접견을 한 거는 사실은 청와대 접견을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쪽에 대해서 당신들처럼 김정은이 결정하면 그대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실제로 미국의 지금 견제 특히 미국이 지금 압박을 지속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조금 그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2014년 회담 관련해서는 그건 이제 연평도하고 천안함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군사 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는 좀 북한이 우리 그 문재인 정부를 좀 배려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영철을 다른 데서 만날 수 있는 거는 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평화 올림픽에 맞는 사람을 내보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의도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사람 뭐 이제 또 제재에 대한 규율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이 좀 고약한 수를 둔 건데요. 어떻든 뭐 상황은 이렇게 됐고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같고요. 다행히도 보니까 어저께 북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은 실무 접촉. 예, 그러니까 어제 지금 그 우리 이제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도 그리고 이제 도종환 장관이 이제 하는 공식 리셉션에도 지금 북한에 두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최강일하고. 예. 그래서 이제 통역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어떻든 실무적 차원의 접촉은 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후커가 우리 땅에서 서울에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평창에서. 예. 그리고 평창이 아니더라도 오늘 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이미 떠났습니다. 그거는 아침에. 뭐 이방칸만 간 거 아니에요? 일정은 떠났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접촉은 아마 어제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 고려해 보면은 뭐 서훈 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접촉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돈 의원님, 네. 초강경파가 내려왔다. 그런데 어찌 보면 조금 한술 더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초강경파가 내려서 북미 대화에 용이 있다. 라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 북의 지도부나 군의 갈등 혹은 뭐 그 군에서 강경파의 반발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북이? 그러기에는 또 우리 과거 상처가 크잖아요.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 그 남한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을 또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전혀 없이 그냥 내려왔다는 것은 인정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태현 의원님, 폐회식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카와 김영철이 만나진 않았죠? 만나지 않았죠. 악수도 안 했죠. 서로 이렇게 스쳐는 지나갔나요? 앞뒤 자리였으니까요. 앞뒤 앞뒤 자리. 자리라니까 보기야 봤겠죠. 봤겠는데 굳이 이제 그 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을 연출하지를 않았던 거고요. 앞에서 우리 장윤선 기자나 최영일 평론가는 상당히 이제 그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지금 23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24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56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중국 해운사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것도 먹히지 않으면 더 거친 2단계의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요번에 빠진 예를 들면 그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빠져 있었거든요.
중국 은행까지 제재에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 아니 항만 제재가 있어요. 그 추가 제재가 그러니까 이번 추가 제재 중에 아니 앞으로 할 제재가 그러니까 북한 그 제재 선박이 드나들었던 항구에 입항해나 출항했던 배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항만을 이제 봉쇄하는 항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건 아주 강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맺게 들어가고 있고.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냥 조일 대로 이제 조이겠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군사 훈련이 결코 저는 축소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4월에 지금 예정된 대로 그냥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4월 1일 하지요. 하는데. 그 김영철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핵실험에 대해서 중단을 하는 것과 더비에 이제 이 그 한미 훈련 중단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 접촉에서 타진한 내용이 이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핵 우리 미사일 실험 동결할 테니까 그걸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그런데 이미 이제 4월 1일 날 이제 한미연합 훈련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게 소위 전략무기. 사실 전략무기가 뜨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한번 뜨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무기 정도를 조금 덜 동원하겠다라는 정도가 지금 뭐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지금 움직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압박 기조를 지금 유지해 가겠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또 이제 무역 공세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어떻든 올 그 후반기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있죠. 어떻든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 뭐 무역도 마찬가지고 이 북핵 문제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희망적인 측면들을 살려가야 되지만 상당히 이 문제를 그런 희망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보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밤이면 어떠냐 이렇게 나왔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초대 주미대사를 누굴 내려보냐면 이용구 씨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신한국당 대표를 했던. 그만큼 그 당시에 북미 관계가 중요한 문제였고 육자회담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2003년 집권하고 난 다음에 2003년부터 육자회담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 가서야 2.14 합의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핵시설 폐쇄, 불능화, 핵사찰 거기에 대가로 이제 뭐 중유 100만 톤 주고 뭐 테러 지원국 해제하고 이런 잠정 합의가 갔다가 또 빠그라들긴 했지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제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남한 내부에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청와대가 사실은 야당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사실은 그 천안문 유족들 같은 데는 사실은 뭐 정무수석 정도가 가가지고 저도 그 제안을 했었어요. 위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야당 의원들이 방문하면 그 뭐 외교안보 수석이 가가지고 그 뜻을 잘 전달하겠지만 이런 의도가 있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서로 이제 이 갈등적 대치 상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그런 문제의식을 공감하지만 우리가 좀 그 대국적 안목에서 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좀 그 다이내믹한 정치 국내 정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과거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경식님, 정태근 의원님 말씀 품격 있게 잘하시네요. 진정 보수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품격 있게 말 잘 못하시면 패널로 못 나오시겠죠. 자, 정두원 의원님, 다음 이슈 주적
발언을 놓고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제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면 여의도 이슈거든요. 국민들은 예. 별로 관심이 없는 잘 이슈인데. 몰라요. 저도 이게 뭐 좀 계속 그러니까 제목 봤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경필 저 지사하고 예. 안철수 이제 전 대표하고 대표하고. 만나서 근데 남경필이 우리가 주적이 저거 아니냐 문재인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저 정보통인 또 박지원 전 대표는 그걸 어디서인지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철수 쪽에서 또 그걸 명예훼손이니 뭐 허위 사실로 걸었는데 조금 좀 불안한 모양이더라고요. 저 그제 제가 한번 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떠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후보 이제 단일화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아니라고들 이제 박박 우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선거연대. 선거연대. 예, 그러니까 서울에 안철수, 경기에 남경필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당에서 서울에 후보가 없고 또 바른미래당에 경기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는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무공천으로 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당에서 나가도록 또 압박을 가하고요. 송파을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아니 지금 송파을로 다시 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두 누군가 분이 송파을 얘기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저는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더 판을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등판하려고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봐요. 했잖아요.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뭐 지금 예를 들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연대 가능성 뭐 0.001%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연대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방법은 두 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거 10%도 못 얻는데 후보 내야 되나 이런 문제 자연스럽게 무공천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박지원 대표 조금 안타까운 게요. 박지원 대표 대단한 정치인이잖아요. 예. 뭐 정말 경륜도 있고 지략도 뛰어나신 분인데 박지원 대표도 좀 안타깝고 민평당 처지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지사하고 안 대표하고 둘이서 앉아서 한 얘기고요. 원래 야당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해도 아파트 파티인데 주 상대를 청와대하고 집권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둘이서 앉아서 주석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 따로 앉아서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호남 민심을 좀 땡겨보려고 하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더더군다나 뭐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걸러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앉아서 이게 배석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나요? 있었대요. 아니 박지원 전 대표 얘기는 거기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는데 박지원 전 대표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좀 기가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고발하는 안철수 대표 쪽도 사실은 못마땅한데 너무 정치인 발언들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여의도를 자꾸만 법적으로 가져가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안 할 테니까 사과해라. 뭐 이렇게 나가면 되지. 일단 고발부터 해버리고 이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몇 마디 듣다 보니까 두 분 시간 훅 지나갔어요. 예.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두 분을 뵙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쉽네요. 너무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레알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우리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폐막식 무대에 오른 사람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죠. 엑소CL 등등. 자, MB 아들 이시영 16시간 조사받고 귀가 MB 소환 초읽기 들어갔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소환된다는 재빨대의 소식통입니다. 첫 곡 젊음의 상징이죠. YMCA 빌리지 피플의 YMCA 들어가면서 청년 출발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함께 하시죠. 자, 읽어주세요. 네, 박상호님께서 그 영맨 아까 노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YMCA 그 영맨이 자꾸 영미 예. 네, 영미로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영미 네, 영미 진짜 뭐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이 아닐까 예. 국민들 사이에서. 네, 그런데 스웨덴전하고 하는 걸 봤더니요. 네, 안타까움보다도 일본전하고 하면서 일본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결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 같아요. 예. 뭐 정신력과.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런 이제 거를 다. 또 연장전인데 연장전은 뭐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 컬링은 연장전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무슨 엑스트라 엔드라고 하나요? 네, 그런 그랬던 것 그런 같은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때 그래서 7대 6으로 이기면서 네, 사실 그때 이제 모든 진이 다 기가 다 쇠한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중결승,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그럼요. 어마어마한 네. 성과죠. 네. 그리고 스웨덴 멀리서 왔는데 금메달 하나 우리가 또 주고 하고 일본은 옆에서 왔으니까 안 주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 동메달을 딸 정도로 강팀이었는데 예. 일본을 꺾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 아니면 일본이 받은 동메달은 똥메달이에요. 이러는데 이제 공중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고. 방금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공중파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 공중파니까 그렇게 안 한다. 네, 공중파는 그렇군요. 이 기본적인 품격과 예의를 지켜야죠. 그렇게 안 네. 한다. 팟캐스트는 그 똥메달입니다. 이러죠. 네. 근데 이게 공중파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렇게 비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한 4번 정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똥메달이라고요? 예, 그런 거 안 해요, 저. 네, 그렇군요. 또 계속 공중파니까요. 읽어주세요. 예, 이경신님께서 봉주 무슈 반가워요라고. 예, 이건 발음 정확히 해서 몽주르무슈. 무슈. 네. 불어죠, 불어. 예,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서. 미스터란 뜻인가요? 아니요, 봉주르무슈 하게 되면 그렇죠. 남자에게 인사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봉주르무슈. 잘 모르겠어요. 그 불어인데요. 불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어요? 예. 아, 뭔가. 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요. 아,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작부터 불안했어요.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시죠. 네, 그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용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렇죠.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자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스 소송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그래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 예.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이 검찰이 최근 김백준 전 청와대 그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이 보고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달 말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이 있는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이게 보물창고예요. 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국가 기밀까지 나왔다고 예, 하죠.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절대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또 오랜 정치한 판단을 추정을 해보면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계속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이후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이명박 잡자마자 20년 집권하겠다. 네. 최소 30년까지 간다. 이른바 이제 컨틴전시 플랜.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예, 이 비상 상황에 이제 플랜 B를 할 때 네. 보통 이제 경영학 용어 아니에요. 컨틴전시 플랜. 네. 경제학 용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근데 그런 플랜까지 다 있어서 30년 집권한다. 그러니까 말하고 닳도록 거기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재산이 다 그 차명이거든요. 네. 그 분쟁이 붙잖아요. 그렇죠.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누구에게 차명으로 받았고 내 재산이 다 우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종잣돈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재산이 이 분쟁이 붙어버리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거기다 갖고 있어서 나중에 혹시 있을 모를 네. 단 1억도 뺏기지 않겠다. 차명이면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기가 뭐하니까 그 그렇죠. 근거를 마련했다. 근거를 갖고 그걸 갖고 이제 재판에 대비했다. 그냥 한 1억 어디 줄 생각하고 아유 뭐 차명이었는데 그냥 이 주는 셈 치고 뺏겨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단 1억도 이게 지금 140억 돌려받으려다 이 문제 이 사단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발목을 잡은 건데. 네. 발목이 아니라 이제 그 쥐덫에 갇히는 거죠 이제. 네. 깊은 태클이 네, 들어온 거죠. 어쨌건 폭 씌워주마. 감옥의 그물을 폭 씌워주마. 얼마 안 남았다라고 예. 하는데 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체를 했다는 건데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그 2014년 7월 말에 이 상황 일기 시간을 조작한 것 외에도 조작을 했죠. 네, 그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에 나와 있던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 및 재난의 총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요런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몰래 바꿨다가 요 사실 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바꾼 거죠?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죠. 그때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아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게 저 보수 진보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네, MB 5년 동안 국정을 농단한 그 상황, 네. 그러니까 박근혜 4년 동안 이렇게 됐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이명박과 박근혜 찍은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그대로 속인 네, 그렇죠. 사실 속인 사람들이 가장 더 문제죠. 나쁘긴 하지만 네, 또 그거를 믿고 그 이후도 내가 또 정상적으로 찍었어. 난 그런 대통령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어느 뭐 특정 지역 아니에요 그게 또? 네,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때 그쪽 지역 분들도 뭐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예. 많이 좀 지지율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예. 네. 이제 지역과 어디 이런 데 관계없이 이번 이제 또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네네. 묻지마 투표 안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정책을 누가 꼼꼼하게 우리 따져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약도 좀 꼼꼼히 보고 네, 주위 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해야지 향후 4년 동안 그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네, 이분들 뭐 잘 찍었던 하시리라 분들 좀 생각하고요. 잘하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네. 하면 남의 일처럼 제 3자처럼 얘기해요. 우리나라 일 잘 되고자 하는 건데 그럼요. 열심히 근데 잘하셨으면 요새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분들께서 예. 네, 정치의식 많이 올라오셔서 다시 네, 얘기하세요. 네, 잘 하시리라고. 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잘 하시겠죠. 네, 회사에서 훈련 받아요? 네, 그렇죠. 객관자처럼 얘기하라고? 뭐 그런 훈련을 받는 건 아닌데요. 예. 네, 저도 몸조심을 해요. 네,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 농담을 안 들려요. 어쨌건 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 세월호 상황 일지를 조작한 거, 예. 뭐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누구요? 김관진 아하. 네, 전 실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때 보고를 한 당사자이고요. 이 일지를 조작한 사람은 김관진 알겠습니다. 네, 시절 때였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요. 미투 운동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네, 그 지난 23일 KBS와 인터뷰했던 한 천주교 신도가 예. 이 천주교 수원교구의 한 성당 주임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막 확산돼야 돼. 막 확산돼야 돼. 네, 그렇죠.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였는데 예. 그 7년여간 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네, 최근에 미투 운동의 용기를 얻어서 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 예. 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신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자, 1704님 대박 안산 99-1버스에서 정치쇼 나와요. 정상윤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최박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안산 99-1 만세.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를 알려줄 PD는 잠깐 출타 중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막장 아니고 최박장. 박장. 예. 왜냐? 기사를 박장대소하며 웃으면서 듣는다. 최고로 박장대소할 기사. 자, 같은 기사도 이렇게 풀어주면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자,
첫 번째 평창 올림픽에 남긴 것 언제 저희 소개 안 했는데. 네. 안 했어요? 그럼요. 아 그랬어요? 최각장으로만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어. 지금. 이게 이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래요. 아 내가 일부러 띄워주려고 안 하는 척했지. 그렇죠. 저의 실수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빨개졌어요.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는 예. 최영일입니다. 예,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입니다. 예, 취재하는 장윤성 기자입니다. 네. 박연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 기자님이 늘 네. 제일 일찍 오셔갖고 네. 그 프런트에 앉았고 공부를만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박연미 기자 앉았고 공부하는데 싹 지갑을 들고 튀었지. 소매치기인 것처럼. 절도네. 경찰에 절도? 신고할 그랬더니 뻔. 그러고 웃더라고. 예. 제가 달리기 좀 집에서- 하거든요. 예? 달리기 좀 하거든요. 예. 아니 이름이 네. 잘못 부르면 영미가 되시기 때문에 영미. 그러니까요. 네. 제가 확 떴다는 거죠. 네. 최근 아, 2주 사이에. 그래요? 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세 분을 오늘 월요일 프로 마지막으로 봐요. 제가 이번 주까지밖에 못 하니까. 아, 왜, 정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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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정이 있는 거죠. 네. 그 외요는 일본 왜? 단위예요. 몸값 띄우려고 괜히 그러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지 네.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계시다의 한 표. 자, 평창 올림픽에 남긴 것 네. 누구 거죠 이거? 아 제 최영 겁니다. 평론가님. 이건 이제 예. 사회 문화 아, 영역이 아쉬워요. 있는 예. 이게 지금 네. 오늘도 전 지난 밤새 SNS가 너무 재밌어서 어제 폐회식도 그렇고 또 외교 올림픽도 그렇고 네. 너무 볼거리 생각할 거리 또 남은 정말 과제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적어도 국민들이 예. 이 평창 아리를 계속할 것이다. 아. 왜냐하면 영미 도계속 귀에 들리고요. 그래서 연미가 네.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동계 스포츠가 겨울 스포츠가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은 게 네. 그 흑수저 스토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가 느낌이. 중요해요. 예.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있는 맞습니다. 그 장면은 늘 네. 오랫동안 네. 기억이 네.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이번에는 깨알 축전이 돋보였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깨알 축전을 네, 보였고 SNS로 디테일이. 계속. 네, 어제 폐회식 즈음에서 이제 또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는데 자 노선영 선수의 눈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반향이 커요. 예. 또 김보름 선수 은메달 땄을 때는 또 축하했거든요. 네. 예, 잘 성숙하는- 버텨냈다. 예, 예.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그렇죠. 네,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큰 됐다. 경험이 됐을 네, 거다. 그래서 어른 싸움에 우리 그 20대 그러니까요. 청춘들이 가뜩이나 힘이 든데 그분들이 희생당하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김보름 네. 양을 막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네네, 싸우는데 왜 네. 부안해동해갖고 그렇게 못된 걸 배웠냐. 근데 그거 우리 댓글도 안 좋게 달렸어요. 그래서 네. 김보름 양을 막 그 혹독하게 비난했던 거 우리도 제가 아 선수 그때는 사과하고. 과도했던 점이 있죠. 예. 그런데 네. 이걸 또 이 뭐 때문에 열받아. 네. 뭐 국민청원 일어났는데 이제 53만 명 최대 빠른 수 다수의 댓글이 달렸던 것도 사실이고. 국대 자격 박탈하자. 네네. 아. 네, 그런데 좀 이게 지금은 과한 기류는 좀 내용이죠. 넘어가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이렇게 만든 조직은 누구인가? 맞아요. 그 저는 그 사람도 그게 숨어버렸어요. 문제라고 네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개파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 정치인들 내부에 저를 가르치면서요. 전 무게파예요. 그래서 스포츠계는 개파 아니고 파벌이라고 파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파벌이 됐든 개파가 됐든 이게 뭐 우리끼리 이런 걸 만들어서 예. 주변 사람들 힘들게 따시키고. 만들고 따시키고 이게 학교 예. 직장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운동에서 인성 얘기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늘 막 그 돈이면 다 되고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이기는 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랬는데 인성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공정성. 주목을 하고 그리고 먼저 사람 인본주의 이런 네. 게 처음 빛나는 네네.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성적을 뒤로 세는 게 빠른 사람들. 그렇죠. 흑수저. 예? 야 전형적인 김보름이 도사님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야이 제가 보기엔 사회학자가 깔때기론을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돼요. 아니, 모든 걸 이렇게 자기 전교 걸로 문과 그러니까요. 153명 중에 149등 해본 적 있어요? 아,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수치까지 공개를 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 어려운 일 해내셨으면 인정. 인정. 아니 이거를 152명인가 꼴찌를 한번 하려고 백지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지를 못 내잖아요. 한 명만 허용이 돼. 밴드부 강경남. 아니 밴드부 밴드부 강경남은 강경남. 무슨 죄예요? 지금 실명 공개되고. 아니 지금 성공해갖고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만나세요? 그러면 연락을 듣고 있죠. 어디서 뭐 하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등수를 듣고 나니까 좀 충격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 등수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상파 방송 진행자를 하는 분은 봉도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149등인가 148등 밑에 3명을 영원히 못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막 미투 사실은 나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컬링만 하더라도 예. 컬링 이게 최고였죠. 그 부모님 도와서 네. 마늘 농사 막 이런 거 짓던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우연히 기회가 돼서 친구들 막 동생들 네. 해가지고 팀킴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농민의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댓글 보셨어요? 예. 의성 군청에서 10년간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 맞아요. 오로지 F모 회사에서 네. 도와줬다. 그 그러니까- F모 회사의 또 대표가 네. 우리 외대 출신의 동문. 아이고. 잘했습니다 회장님. 야, 결국은 연고주의잖아요. 이렇게 똑깔대기로 야, 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연을 탓하는 척하시고 학연을 강조하시네요. 얘기만 약간 저기 개미지옥 같은 느낌. 자꾸 들어올 말려. 때는 계속 마음대로 빨려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마음대로 나갈 제 수가 없는. 새바닥이 개미 새바닥이. 개미 할기죠. 개미 할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보면 자랑스러워. 예, 정말 자랑스럽고요. 방과 활동으로 한 거래요? 방과후 활동을 네.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그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놀 게 없어서. 놀 게 없어서. 네. 그리고 동네 예, 컬링장이 동네 있어서. 컬링장이 있어서 네.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 우리 보면 방과후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 개학인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꿈과 끼를 뭐 개발해라라고 교장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아 개발하는데 그다음 어떻게? 꿈꾸기를 하면서 영어 수학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꿈을 예. 영어로 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면서 예. 뭐라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각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종다기한 기량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이 꿈과 끼를 할 때가 없어요. 학원만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컬링이 던지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맞아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컬링뿐만 아니고 이 또 하나 이승호 선수 잊으면 안 돼요. 스노보드. 그러니까 설상 종목에서 최초의 네, 메달인데 맞아요. 네. 은메달. 은메달. 그런데 이 배추밭에서 스노보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배추보이. 아버지가 울면서 찌찌뽕. 왜 스키장을 못 보내주니까 네, 집에 그렇죠. 배추밭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네. 스노보드 연습을 시작해서 네. 배추보이가 된 거라 마늘과 배추 올림픽이 됐어요. 이 수호랑과 반다비가 예. 이 웅녀 신화, 그러니까. 이 당군 신화에는 마늘과 쑥이 있었다면 예, 마늘과 쑥. 평창 신화에는 마늘과 배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역시. 됐는데 이 흑수저 스토리도 국민들의 가슴을 이제 파고듭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로 돌아가면 역대 최다 메달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적 얘기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8484 목표였는데 깨졌어요. 아니 그리고 몇 등인지 네. 지금 우리 그 종합 성적 몇 등인지 종합 순위 잘 7인데 칠위. 7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다잘 기억 못해요 네네. 사람들이 그거.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 순위가 중요했거든요. 몇 등 했다, 날마다 몇 개 땄다, 중계했잖아요, 금메달 몇 날마다. 개 그래도 땄다. 그 이럴 때는 위를 아니, 선언했다. 굉장히 순위가 많이 중요할 땐 바뀌었어요. 영미가 안 뜨고 순위가 떴어요. 맞아요. 순위가 떴어.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오늘 제가 써먹어야 되겠네요. 영미가 아니고 영미가 예전엔 아니고 순위가 떴잖아요. 떴다. 이번엔 맞아요. 영미가 떴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판 잘 놀았다. 아 그리고 진짜 저는 알차게. 지난 밤 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하고 영어로 다음 영어 주 중에 소환될 인교육해서 수도 있다고. not that far. 그렇게 멀지 뭐라고요? 않았다. 그렇게 Not 멀지 that 않았다. far. 네.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군요. 이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의 제목은 VIP 보고라고 하는데요. 오호. 이 작성 시점은 2009년 중반이고요. 오호.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그 투자금 반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보고 형식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예. 다스의 소송 비용은 월 12만 5천 달러씩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용은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송 변호를 맡은 미국 로펌인 에이킹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이렇게 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여기서 나온 이제 김석한 변호사는 이 소송 비용 대납을 위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접촉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이 문건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고요. 이 문건과 함께 검찰이 뭐 이런 비슷한 문건을 여러 가지 확보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준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삼성이 다스에 지원을 해줬으니까 예. 첫 번째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예. 이거는 검찰이 이제 증명을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셈이죠. 뇌물죄 40억. 네. 이게 난 궁금해요. 뇌물죄가 40억이 될 거냐 아니면 30억이 될 거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40억을 삼성이 대납을 했대는데 10억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MB가 10억 받아와라. 네, 그걸 찾아오라고. 네. 근데 못 찾아왔거든요. 아, 네. 그럼 뇌물은 40억이 될까 30억이 될까? 그거는 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변호사예요? 아니요. 모른다 그러세요 그냥. 그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40억 준 거기 때문에. 네. 40억 아예 준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그 10억을 또 찾아오겠다고. 그때 이제 찾아왔으면 네. 찾아왔으면 뇌물이 30억일까요? 40억일까요? 찾아왔으면 40억 되지 않겠어요? 확실히. 그렇죠. 네. 안 찾아와도 40억, 찾아와도 40억.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함정 놓고 질문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30억은 성립이 안 돼요, 아예. 네. 어쨌건 그 10억마저 이제 깨알같이 네. 굳이 그걸 또 챙기자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10억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환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뭐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건데 우리 기자한테 물어봤잖아요. 기사님께 여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네,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요. 2말 3초 이달 말까지 안 되겠지. 네. 2말 3초는 안 되겠죠. 2말은 안 될 것 같아. 네, 이 말이 이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2말, 뭐 다음 주 이번 주 말이 이제 3초인데. 그렇죠. 네. 월화수니까 오늘 이제 조사됐고 16시간 조사된 내용을 분석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쯤 소환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미 검찰이 만찬을 다 차려놨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다 준비하고 저것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손님만 오시면 되는데 후식까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네,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근 기자 같은 사람들이 더 얄미워요. 아 저요? 제가 왜요? 저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비비 깎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분 이름은 정상근 기자의 미디어 오늘 옛날에 저한테 하듯이 네. 허위사실 유포를 한번 구속시켜 보세요. 아니 저는 그냥 밥 먹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 세월호 상황 보고서 조작 혐의 수사 본격화. 김장수 오늘 소환한다. 네, 소환됐습니다. 소환됐어요? 네, 소환됐고요. 9시 25분에 네, 검찰에 나왔다고 해요. 서울중앙지검에. 예. 나오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뭐 애도를 표한다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번은 합니다. 할 뿐이에요. 네. 겉으로만 꼿꼿 장수고요. 이분이 광주일고 출신이거든요. 네네. 광주일고 출신인데 평생 광주일고 동문회 나가다가 네. 그때 자유한나라당인가 그쪽으로 이제 비례 신청하면서 네. 2008년도에요. 비례 신청하면서 광주일고 동문회는 1차 못 나가요. 김관진 실장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건 전북이고요. 아, 예. 그동안 계속 전북 출신인 거를 계속 숨겨왔다고 하다가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동문회에 많이 나가셨다고 계속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소환을 했는데요. 김장수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세월호 참사 발생 등을 보고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서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네. 자기는 대통령 어디 계신지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본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 청와대 상황 보고서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를 한 시간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최초 보고 시간이 9시 반이었던 거죠. 그것도 네. 최근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10월 12일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 하나 발견했는데 이걸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황이 보고된 시점이 9시 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9시 반이랑 10시랑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당시 청와대가 주장했던 시간이 10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에 보고를 했으면 15분 만에 첫 지시가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신속하게 한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신속한 것도 아닌 게 이미 10시쯤에는 네, 배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기울어져 있고 이미 9시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이미 속보가 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10시에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10시로 옮기지 않았었나. 근데 그나마도 알고 보니까 9시 30분이었다는 거죠. 이 급박한 시간에 30분을 넘게. 이게 눈이 침침한 게 주로 외신을 봤어요. SNS 뭐 이 누리꾼들 댓글도 빵빵 터지지만
아니 힘들게 요즘은 자동 번역기가 있으니까 CNN, 뉴욕 타임즈, 뭐 예. BBC 힘들게 보는데 극찬 일색이에요. 전 이 세계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여야가 싸우고 뭐 김영철이 오는 게 옳으네 그러네 난리가 났는데 예. 통일대교에서 농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올림픽이잖아요. 네. 어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멋진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평창도 극찬했지만 남북 단일팀의 네. 이제 공동 입장부터 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올림픽의 본연의 정신을 구현했던 역대 최고급 올림픽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맞아. 그럼 바로 직전까지 외신도 미사일을 그래요. 쏜다, 핵을 쏜다, 네네. 뭐 막 전쟁 불안 때문에 불안불안하던 네. 그 지역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어 이랬는데 네. 대성황리에 치러졌고 이 폐회식은 아주 멋진 파티로 이제 네. 끝이 났죠. 네. 근데 그 자리에 이방카 이제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보좌관대로 와서 엑소하고 사진 찍고 CL 만나고 너무 기쁘다. 인크레더블 이러고 이제 갔어요.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북한 김영철이 떡 와서 네. 그렇죠. 박수 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 그 애국가가 이제 재창되면서 이 태극기 올라갈 때 다 예를 표했습니다. 이게 개막식 때도 그랬고 폐막식 때도 그랬고. 그럼 이건 뭐 최고의 올림픽으로 예. 손꼽아도 손색이 없으리라 보고요. 평창 올림픽 한 다음에 지금 그 카페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더블샷이 유행한대잖아요. 아, 더블샷. 한국을 지칭할 때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 아이고. 어이쿠. 아니 저는 일요일 날 뭐 저 일할 게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있었는데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커피숍 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막 엄마들 뭐 이렇게 등산 갔다 온 아저씨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전부 그걸 영상을 보고 그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응원하고 막 아침에 이래서 컬링 경기 할 때 가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촛불 혁명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구 특정인을 하나를 막 이렇게 스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들, 다 그렇죠. 스타였던 그렇죠. 혁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평창 올림픽도 똑같은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네. 이런 가치가 저는 공동체가 정말 다시 살아나. 이게 살아나는 진짜 거예요. 보수의 가치인데. 아, 보수의 가치예요. 이게 진짜 아니, 보수의 맞아요. 가치거든요. 정말 좋은 가치는 보수 진보가 서로 차용을 하면서 써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 경쟁을 하면서 가는 예, 거거든요. 맞아요. 자, 허예웅님, 장윤성 기자님 좋아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닌데. 친척이시죠? 아,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이슈. 네. 이번 올림픽 가장 큰 이슈는 북한이 2번이나 방남단 보냈다는 그렇습니다. 것. 그런데 예. 그 워싱턴 AP 통신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요. 이번에 왔던 분이 누구죠? 김영철인가요? 네. 네. 지금 와 있죠. 와 있죠. 내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왔고 김여정은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 그렇죠. 김영철에 대해서 AP 통신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북한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실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을 하기 전에는 총정찰국장,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이 한 사람이 참 여러 가지를 그렇죠. 맡고 있는 국정원장이면서 나라입니다.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어찌 보면 봉건 시대의 군주국가 스타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개를 맡지? 그런데 이 이해가 안 사람들의 되잖아요. 특징이 이 분야에 보통 30년 40년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완전한 말씀. 전문가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바로 30년을 했습니다. 뭘 30년을 했냐? 대남 관계를. 대남 관계.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역사를 쫙 아는 거. 우리는 뭐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관료는 바뀌지 않지만,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30년씩 하니까 막 30년 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르는 얘기인데. 뭐 했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박성철이 예. 왔는데 네. 박성철이 6.25 전쟁 때 예. 15사단장이면서 이 남침의 최선봉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성 상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대남 관계를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와야 된다.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통일대교에서 장제원 의원이 막 땅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막 밤샘 농성도 하고 물론 16시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천안함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 민간과 그다음에 군이 합동 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은 맞지만 이것이 당시에 북한의 총정찰국의 소행이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김영철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배우로만 지목이 그렇죠. 됐죠. 배우로만 지목이 됐고 구체적으로 조사 보고서에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지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안함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 입장에서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이 최룡해나 이런 정치인들이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정치권 내부의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누가 오느냐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보다 북한과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북한 사람들 와갖고 만난 분들 있잖아요. 네. 접촉 회신이죠.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다 위반이죠. 우리도 보면서 뭐 그 북한 응원단 보고 잘생겼어요. 그럼 찬양 고무예요. 그렇죠. 다 TV 보고 있어도 네. 이 북한 사람들 온 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하면서